나는 솔로를 통해서 소셜 스킬과 개인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목이 잠겼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기의 영호님이 어떻게 점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영호님은 초반에 시청자들에게 정보량이 되게 적은 편이었어요. 서사도 별로 없고요. 우리가 초반에 정보량이 적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을 찾기보다 위험한 사람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은 되게 작은 정보를 가지고서도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하려고 해요. 이것을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판단보다 빠른 판단을 해야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뇌에 휴리스틱이 발전해 온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초면에서 말수가 적고 정보를 감추는 사람, 표정이 무표정인 사람은 호감을 얻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과정을 선택한 거예요. 차라리 어떤 수줍은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말이 없고 표정이 작은 것은 수줍어서 그렇구나 라고 우리 머릿속에 되게 전형적인 케이스로 싹 분류를 해버리고 신경을 끌 텐데, 영호님은 그렇게 수줍어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이런 전형적인 케이스로 분류가 되지 않을 때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상대방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다는 점, 단점은 그 사람을 경계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이것을 나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또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들이 초반에 영호님을 경계하게 만드는 장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좀 웃기지만 첫날 숙소에 도착했을 때 그 홈 패션? 이게 좀 별로였어요. 네, 저도 패션 잘 모르지만 데프코님도 뭐 조기축구예요? 막 이렇게 한마디 했을 정도로 너무 튀는 패션, 근데 튀는데 좋지는 않은 그런 패션을 하고 오셨는데, 이 정도로 패션을 신경을 안 쓸 정도면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곤조가 대단한데?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 감각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 신경을 쓴 게 이건가? 이게 더 문제인가요? 그냥 무난한 티 같은 거였으면 마이너스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장면, 나는 솔로 최고의 인기녀 현숙님께서 첫인상 선택에서 남자 4분에게 선택을 받았는데 그 4명 말고 다른 남자인 영철님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영호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명의 선택을 받은 것도 모자라 5명, 6명 모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수를 쓰고 있다 라는 말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현숙님에게 하고야 맙니다. 현숙님께서는 남성 4명의 선택을 받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영철님을 선택한 것인데 그 얘기를 2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버렸죠. 사실 이 장면은 보통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영호님께서 인터뷰 때 남자 6명을 다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라는 이런 저평가로 볼 수 있는 말을 하시고 나서 그렇다면 나도 포기 못하지 라고 하시는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나는 포기를 못하겠다.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현숙님의 그런 야심, 그 오해한 야심 있잖아요. 내가 다 잡아먹겠어 라는 그런 야심을 영호님 마음속에서는 내심 높게 평가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다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말이 온전히 저평가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영호님께서는 마음속에서 굉장한 야심가일 수도 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영호님이 현숙님에게 너와 나는 비슷한 사람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알아봤다 라는 신호를 현숙님에게 보여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기소개에서부터 영호님은 호감이 되기 시작하시는데요. 우선 발표에 어느 정도 익숙한 듯이 보여요. 그 점도 좋았고요. 변호사임을 밝히고 나서 출연자들, 특히 여자 출연자들의 호감과 반응도가 막 보여지면서 우리의 무의식이 변하게 돼요. 특히 정숙님께서 와 다르게 보인다 라는 말은 그룹과 우리 마음속에 이정표를 딱 박아놓는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영호님의 목소리와 바디랭귀지가 점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자신감이 있어졌어요. 가장 발성이 단단하고 목소리가 멋있게 들렸을 때는 자기소개 후에 남자들끼리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되게 인정받은 남자의 자신감이 드러나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대부분의 피상적 그룹에서 자랑할 거리 있으면 초반에 빨리빨리 다 밝히라고, 그게 더 유리하다라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게 매력은 자원 곱하기 친근감이라는 영상이죠. 왜 그런지 그게 이론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변호사라는 것뿐 아니라 영호님의 개인 매력도 상당히 있었지만요. 저 자체도 어떤 모임에 나가서 의사임을 밝혔을 때와 밝히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짐작하다시피 체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특히 제가 개인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제가 아마 저 자체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그룹 대화 스킬에 대한 고민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장기자랑으로 2분간의 아마존 랩을 하셨는데요. 변호사라는 딱딱하게 비춰줄 수 있는 직업의 보완책으로
트렌디함과 자유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출연자들도 대부분 자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기자랑을 가져오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길기는 했죠. 자기소개와 장기자랑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영상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호님께서 가장 극적으로 시청자들의 호감으로 돌아서게 된 장면은 첫 데이트 선택 전후의 모습이었어요. 첫 데이트 전의 인터뷰에서는 나는 마음에 드는 여성이 없는데요? 라고 하셨는데 영숙님의 선택을 받은 후에는 너무나 그 환한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좋아하시고, 이 선택을 받은 후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나 자신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을 너무 후회해요 라고 하세요. 저는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너무나 짜릿한 희열이 느껴져요. 아, 사람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 변화하는구나, 성장하는구나, 멋지다. 영호님께서 나는 바뀌고 싶어서 왔는데 여전히 똑같았구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영숙님의 호감을 받으면서 영호님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영호님께서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나는 바뀌고 싶어서 왔는데 여전히 똑같았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감을 느끼게 돼요. 신기하죠? 우리는 우리의 단점을 노출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파국이 올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느끼게 되고 이해하고 싶어지고 품어주고 싶게 됩니다. 물론 미성숙한 그룹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성숙한 그룹에서는 자신의 약점이 그 사람의 개성과 매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영호님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요약입니다. 정보량이 부족할 때 사람은 다른 사람이 위험하지 않은가 살피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위험하다 판단한다. 자신을 감출수록 정보량이 부족해지고 위험한 사람으로 판단되기 쉬워진다. 나의 단점을 수용하고 공개했을 때 커다란 개성과 매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자님들, 저는 다음 영상에서 현자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는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